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죄송하지만 따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아부다비 병원에서 한 여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며 의료진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아부다비에서 온 아미라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부다비에서 온 아미라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 압둘라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부터 시험관 시술까지 여러 번 시도했고 정말 고생 끝에 얻은 소중한 딸이죠. 저와 남편은 압둘라가 태어나고 세상을 얻은 듯 했습니다. 우리 딸 압둘라는 너무도 천진하고 착한 심성을 지녀서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아이였어요. 힘들게 얻은 딸이라 사실 오냐오냐 키우기도 했는데 천성 자체가 착해서인지 항상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배려 가득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기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압둘라를 사랑했습니다. 압둘라를 얻기까지 힘들었던 만큼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둘라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꽃을 보거나 나비를 쫓아다니기를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쪽 다리를 절뚝이더니 제대로 걷지를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나가 노는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제가 압둘라의 몸을 살펴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걷지 못하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압둘라가 말도 제대로 못할 때라 어디가 불편한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병원에 데려갔죠. 아부다비의 병원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고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성장통일 수 있다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압둘라의 증상은 심해졌고 한 달 정도 지났을 쯤 압둘라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는지 많이 아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병원 여러 곳에 가봤지만 의사들의 진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하고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데 의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와 남편은 답답한 노릇이었죠. 스트레칭 선생님을 초빙해서 매일 마사지와 운동을 시켜도 봤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쯤 압둘라의 오른쪽 엉덩이에 볼록하게 뭔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제가 만지면 압둘라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데려갔죠. 병원에서는 종양 같다고 했는데 이 종양과 아이가 걷지 못하는 것이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죠. 근데 압둘라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예 걷지를 못하고 걷도록 연습을 시키면 아파서 우는 일이 많아졌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갈 때마다 검사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절망스러웠죠. 병원에 가서 화를 내는 경우도 파다했어요. 아이는 이렇게 아파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의사들의 진단은 매번 똑같았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답답하고 의료진을 믿을 수 없었죠.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진단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압둘라의 오른쪽 엉덩이에 있던 종양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 눈에 띄게 종양이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은 우리 압둘라를 치료해줄 의사만 있다면 돈은 얼마라도 주겠다고 광고를 냈을 정도였고 그러다 방문하게 된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리게 된 두바이의 병원에 있던 의사는 압둘라의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소견으로는 악성 핵문근양 종양으로 보이며 이 병은 인구 100만 명당 0.6명꼴로 생기는 아주 희귀한 병이고 자신도 과거 의대 시절 책에서나 봤던 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병의 경우 증상이 발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엉덩이의 신경과 혈관까지 파고든 경우가 많은데 암세포를 모두 절제하면 걸을 수 없고 병의 치사율이 70에서 8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했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병명을 알 수 있었지만 치사율이 80%에 달한다니. 고작 3살 된 이런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두바이의 병원에서는 치료조차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도 안 돼서 두바이까지 병원을 찾아왔는데
두바이에서도 안 된다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압둘라를 치료할 희망이 아예 없던 거죠.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두바이 병원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우리 압둘라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의사는 이곳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자 저는 간호사들의 손에 이끌려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압둘라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한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지만 예전에 두바이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말했던 환자가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완치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며 한국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간호사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도 못 고친다는데 그깟 한국에 가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제가 화를 내자 그 간호사는 후다닥 자리를 떠버렸고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압둘라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소중한 내 딸 압둘라를 이렇게 놔둘 수 없었죠. 남편은 저를 달래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압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얘기해줬던 한국 병원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남편과 한국 의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칭송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의 왕족들도 한국으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많았고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과 높은 서비스, 품질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끝도 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뿐 아니라 의료진의 실력 또한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미국 의사들도 한국 병원에 배우러 가고 있으며 특히 로봇 수술과 암치료 성형외과 정형외과 분야와 간이식 부분에서는 세계 1위의 의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었고 우리는 압둘라를 살리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한국 병원에 연락해 압둘라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자 바로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인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랍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에게 압둘라의 검사 사진과 진료 기록부 등을 전송했고 코디네이터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병원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빠른 비행편을 타야 했기에 한국의 국적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의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아랍에미리트 내에서도 인기가 있긴 했지만 전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아시아의 소국인데 수준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한국행을 결정한 건 순전히 구글을 통해 얻은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 때문이었죠. 저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이 놀랍기도 했지만 압둘라의 상태를 고려하여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유아차를 한국 승무원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장거리 비행부터 많은 것들이 신경 쓰였는데 입국 심사부터 짐을 찾기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된 점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병원과의 예약을 전담해준 코디네이터 분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전용 리무진을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정말 빠른 절차로 압둘라의 진료 및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압둘라의 엉덩이 종양의 조직 검사부터 전면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너무도 빠르게 그것도 최신 장비들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저와 남편은 정말 놀랐습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석유대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의료의 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왔는데 한국 병원에 와보니 아랍에미리트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느꼈죠. 저희는 다음날 압둘라의 주치의인 소아청소년과 강명준 교수님을 만나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압둘라의 병명은 악성행문근 종양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귀병이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두바이에서는 암세포를 제거하면 걷지 못할 것이며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다고 말씀드리자 강 교수님께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 선택할 방법은 없다고 하시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이고 치료를 하면 아이가 걷지 못할 것이란 두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하셨죠.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가 걷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강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믿고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압둘라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수술적으로 접근하면 위험도가 너무 아이가 어린 만큼 수술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항암 치료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압둘라는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은 일 때문에 아부다비로 돌아갔고 제가 한국에 남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압둘라는 토하기 일쑤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계속 말라갔습니다. 그러다 면역력이 떨어져 급성 폐렴까지 와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병원의 각 의료진이 협진하며 압둘라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치료에 매진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어린아이였기에 항암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문제였죠. 항암 치료 막바지 시기에는 심장판막에 문제가 생겨 흉부외과에서 인공판막으로 교환하는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그야말로 그 어리고 작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암의 심장판막 수술까지 도대체 이 어린아이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알라시니 밉고 또 미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5번의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압둘라의 엉덩이에 있던 암세포의 크기가 눈에 띌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수술이 가능해졌는데 저는 아이의 상태가 너무 염려되었죠. 항암 치료에 심장판막 수술까지 받은 압둘라가 과연 암 수술을 버텨낼 수 있을까 너무도 걱정되었죠. 이 어린아이가 병원이 무서울 텐데 지쳐서 이젠 눈물조차 흘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보였죠. 압둘라는 눈물 짓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이곤 했는데 마치 자신은 괜찮다고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병원의 모든 구성원분들이 압둘라를 마치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특히 간호사님들은 압둘라를 마치 딸처럼 예뻐해 주셨고 압둘라가 울면 어르고 달래고 예쁜 장난감 선물을 주시기도 했죠.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걱정이 한가득이었던 남편에게도 코디네이터가 메일로 압둘라의 상태에 대해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고 검사 결과를 보내주기도 해서 남편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도 한국의 의료진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생겼죠. 그래서 압둘라의 암 수술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압둘라를 살려주신 의료진이었기에 이번에도 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압둘라는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정형외과 김한준 교수님의 집도 아래 암세포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몸속에 있는 작은 암덩어리를 신경조직에 손상 없이 정교하게 잘라낸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김 교수님은 압둘라의 좌골신경과 붙어있던 횡문군의 암세포 조직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제거했습니다. 신경조직에 손상이 하나도 없었죠. 정말 신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실력이었죠. 수술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집도이인 김 교수님은 신경에 퍼져있던 일부 종양은 추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제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끝은 아니었죠. 앞으로도 갈 길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압둘라는 건강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니 압둘라는 예전에 생기 있는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죠. 이제 막 말을 배울 시기라 종알종알 말을 시작한 압둘라는 저에게 배운 아랍어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참 사랑스러웠고 병원 내에서도 의료진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압둘라를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준 것도 정말 감사했지만 매 치료마다 주치의인 강 교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빼서 치료의 과정과 결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제가 하는 질문에도 귀찮은 기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은 치료 중 압둘라에게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익명의 한국분께서 압둘라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게 감사한 일투성이었습니다. 조혈모세포 수술과 남은 방사선 치료까지 마무리한 후 압둘라는 퇴원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이었죠. 퇴원 후 압둘라가 장거리 비행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통원 치료를 하며 한국에 2개월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압둘라는 이제 예전처럼 걷고 밝게 웃기도 했어요. 그런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내 딸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죠. 두바이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압둘라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걷고 밝게 웃고 있다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압둘라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워낙 고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간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아랍 환자를 위한 할랄 음식도 잘 준비해 주었기에 한국 음식을 접해볼 필요가 없기도 했고요. 압둘라가 퇴원하면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코디네이터분에게도 인사를 드렸는데 퇴원 후 관광할 만한 한국의 명소와 이슬람 신자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맛집 리스트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한국 병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2개월 동안 압둘라와 함께 추억을 쌓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경과 체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멀지 않은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압둘라에게 한국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곳이기에 두 번째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둘라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픈 치료를 받았다는 기억이 아닌 의미 있는 추억이 되기를 바랬죠. 병원의 코디네이터분이 추천해준 리스트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복궁 투어가 있었는데 이게 참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둘라와 경복궁에 갔습니다. 경복궁의 이미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슬람의 여러 사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하더라고요. 가이드에게 들으니 경복궁에는 조선 왕조가 살았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오랜 시간 융성한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압둘라에게 한복을 입히려고 근처 한복대여점에 갔는데 아기들이 입을 수 있는 한복도 정말 많더라고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한복을 압둘라에게 입혔는데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 한복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압둘라가 입은 한복과 비슷한 색의 한복을 골라 입었는데 어디 하나 걸리거나 끼는 곳 없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압둘라와 저는 경복궁을 거닐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말고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한국이 참 역사가 깊은 나라더라고요. 아시아 국가 중 왜 유독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런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였기에 그 문화의 힘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압둘라도 한국의 문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압둘라와 경복궁을 둘러본 후 근처에 있는 불고기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달달하고 고소한 맛에 압둘라가 먹기에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압둘라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백김치라는 반찬이 나왔는데 압둘라가 너무 좋아해서 놀랐습니다. 원래 아부다비에서는 채소를 싫어하던 아이인데 이렇게 채소 요리를 잘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부다비로 돌아가서 압둘라에게 한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국 음식 체험에 참여해서 백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압둘라는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아마 한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한식은 대부분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채소로 만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편식이 심했던 압둘라가 한국 음식을 접하고 채소를 잘 먹게 된 것이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던 날 강 교수님께서도 압둘라의 경과가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니 압둘라의 모든 검사 자료와 진료 기록 등을 두바이 병원에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강 교수님과 병원에 계신 의료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제 나름대로 준비한 선물들도 드리며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라 헤어질 때
참 아쉽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압둘라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을 내려다보며 감탄하는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남산타워에서 자물쇠를 걸더라고요. 저도 큰 자물쇠 하나를 사서 남편과 저와 압둘라의 이름을 적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적어 걸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압둘라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모든 치료를 마치고 저와 압둘라는 아부다비로 돌아갔습니다. 압둘라가 두바이 병원에 가자 병원의 의료진들 모두 이건 기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려주었던 그 간호사님에게 가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과 사례를 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였죠. 간호사님은 괜찮다며 압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압둘라의 치료 사례가 알려지며 한국 의료에 대한 아랍 사람들의 신뢰는 더 높아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희 압둘라처럼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 의사 면허가 전 세계 최초로 아부다비에서 인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된 거죠. 이제는 아랍에미리트의 병원에서 한국 의사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민들에게 참 잘된 일이죠. 압둘라는 1년의 추적 기간 동안 두바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큰 탈 없이 그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두바이의 의료진이 압둘라의 상태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한국 병원의 강 교수님께 문의하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압둘라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지 1년이 되는 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을 뵈러 갔고 압둘라의 상태를 한국에서 다시 한번 점검받았습니다. 강 교수님은 모든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1년이 지난 지금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좋은 결과라며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별탈이 없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었거든요. 다시 한국에 와서 검사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기뻐하며 강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압둘라가 건강해진 것만으로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병원 진료를 받고 한국 일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압둘라에게 새 삶을 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랍인이자 한국인으로 크게 하고 싶은 우리 부부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압둘라에게 너무나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국에 와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친 압둘라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압둘라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